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학기 동안 성공 취업 실전을 담당하게 될 김인기 교수입니다. 2021년에도 2학기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성공적인 취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한번 저의 어떤 전체 인생 전체를 가지고 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 인생 전체를 가지고 소개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아직 젊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오니 학교에서 배운 건 다 잃어버리고 또 제가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번 떨어졌었죠. 그래서 저는 다시 공부를 해서 제가 원하는 대학원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대학교 뒤쪽에 고시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시촌에서 정말 제 평생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6개월 동안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집안 여건상 더 이상 공부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연히 날라온 신문 광고 모집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보령제약이었습니다. 물론 영업직은 들어가기가 입사하기가 좀 수월했지만 관리직은 다성을 뺏기 뽑지를 않아서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의 성격 특성은 영업직에 가서 제 능력을 발휘하고 싶었으나 그래도 어머니를 모시는 입장에서 영업직은 전국을 다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직을 신청을 했는데 운 좋게 보령제약에 입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보령제약에 들어가서도 저의 비전과 꿈이 큰 관계로 자꾸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저것 해서 잘 안되고 3년 3개월 만에 저희 보령제약 총무직에 있다가 그 당시 80년 초에 공인중개사를 취득을 하고 상당히 많이 돈을 번 그 선배가 있었어요. 그 선배가 차린 하림 리조트에 스카우트해서 갔었습니다. 그러나 2개월 만에 적응하지 못하고 나오고 다시 여의도에 있는 나들이 건설을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나들이 건설, 제가 원하는 유통 건설 쪽 그리고 백화점 허가까지 난 곳이었는데 그래서 안산, 부평, 청주 아파트, 대전 여러 곳에 유통업체하고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었던 그러한 회사인데 10개월 만에 부도가 났습니다. 참 운도 안 좋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그 당시 보령제약 다닐 때 격리과에 근무했던 그 선배가 안산에 있는 한신전선에 부장으로 갔었습니다. 그 선배가 저를 추천해서 저도 안산에 있는 한신전선에 입사를 하게 된 것이죠. 한신전선은 전선을 만드는 통신 전선을 만든 회사였습니다. 자동차 배선하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회사에서는 기대를 많이 하였으나 갑자기 6개월 후에 제 위에 없었던 이사가 한 분이 오시더니 여러 가지 업무 간섭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그냥 사표 던지고 나왔습니다. 예, 저는 직장 생활이 굉장히 남에게 통제받고 뭐 이런 걸 좀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보령제약 인사과에서 다시 전화가 왔었습니다. 인사과장 제가 아는 인사과장 전화 와서 요즘 뭐 하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논다고 했더니
회장님이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보령제약 본사에 갔더니 진천에 보령 신약을 인수했는데, 지금은 이제 보령 바이오 파마죠. 인수했는데 그 공장 관리가 엉망이다. 그러니 자네가 가서 좀 맡아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당시 찬밥 도원밥을 가릴 수가 없어서 이제 보령 신약으로 갔었죠. 역시 보령 신약에 가서도 저는 왜 나 자신이 그렇게 지방으로만 가고 점점 작아지는 내 모습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결심을 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3명의 제가 만난 사람이 있는데, 2명의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제 인상에서 정말 만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을 2명 만난 것이 제 가장 큰 실수였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나들이 건설 저의 상사였던 차장분하고, 그분에 의해서 소개받은 우리나라 보석 전문가, 에메랄드 보석 전문가를 만나서 의형제를 맺고, 그때부터 일확천금이라는 꿈을 가지고 매일같이 만났습니다. 할 일도 없으면서. 그래서 낮에는 뭐 여의도 한강 부지, 한강 고수부지, 뭐 남한산성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허송세월을 보냈는데, 그러다가 그 태백에 아는 분이 태백물산이라는 회사를 차렸는데, 그 건축 자재를 생산하고자 회사를 만들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인조 대리석, 그리고 오닉스 아마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은 그 욕조 세면기를 보면 옥돌처럼 아주 돌 색깔 나는 걸로 예쁘게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닉스 제품이거든요. 그거를 직접 생산하는 업체에 제가 가서 태백에서 3년 동안 엄청 고생했어요. 그 제품을 만들어 내느냐고. 그런데 그 가격이 너무 원가가 비싸다 보니까 그 당시 이게 팔리지가 않아서 제가 그 3년 만에 그만두고 요 3분과 함께 이제 또 허망된 꿈을 꾸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지금 아마 탈레반이 정권을 잡은 그 아프가니스탄, 그 당시 90년 초 지금 물러난 정부하고 그 에메랄드 보석 사업이 성사가 돼서 아주 큰 돈을 벌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재산도 없었지만 그 재산을 좀 정리를 해서 그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그 광산촌에 들어가서 그 에메랄드를 기술자를 데리고 가서 가공하던 찰나에 3개월 만에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이 걸프전을 일으켜서 제가 목숨만 빠져나왔습니다. 그때가 30대 후반 39살이 됐을 겁니다. 정말 인생이 다 망해서 이제 헤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죽으려고까지 했지만, 죽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면은 그 힘으로 살자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학원 영어 강사를 시작을 하고, 또다시 사업에 병 걸려서 연료 절감기라는 그 차에 다는 겁니다. 매연도 감소되고. 그런 절감기 사업을 또 1년 하다가 또 망했어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어디로 갈까,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에서 그 당시 직업 상담사라는 자격증을 노동부에서 만들었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서 그 직업 상담사를 취득을 했습니다. 2000년도죠. 사실은 전 그걸 취득을 하고 그 유료 직업 소개서를 차려 사업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경험 살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직업 상담사 모집을 한다고 하길래 노동부에 42살에 입사해서 입사했더니 눈이 트이는 겁니다. 아, 그래. 진로 직업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늦게 42살에 진로 직업 상담 전공으로 대학원을 가서 석박사를 거치고, 그 석박사를 거치다 보니까 제가 기업의 경력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진로 취업 전문기관인 고용지원센터에서도 6년간 근무를 했고, 그래서 어떤 이론과 현장을 함께 갖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곳에 스카웃 제의가 들어왔지만, 그래서 제 인생에 한번 교수의 이력을 한번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주제넘게 백석대학교 왔습니다.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 건강에 관련된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국민 건강운동가, 특히 장 건강하고 그리고 그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저는 저의 어떤 자아 실현의 목표를 달성을 하고자 하는 마지막 제 인생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어떤 의태의태한 진로 속에서 긍정적인 마음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와서 지금이 이루었지만은 결코 잘 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빨리 어떤 진로를 결정을 해줘서 학생들이 또는 청년들이 자신의 길을 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라,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어떤 좀 뭐 자랑스럽지 못한 저희 소개를 마치고, 그러니 여러분들도 희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달성할 수 있어요. 이거를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성공 취업 스토리텔링이라는 책을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은 9월 초쯤에 나올 건데요. 여러분들 이 교재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는 우리가 따라하기만 하면 좀 취업이 보일 수 있는 그 활동지라든지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잘 만들었으니까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뭐 대형 서점, 그 다음에 구내 서점, 또 양서원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성공 취업 진로의 어떤 교과목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 교과목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직무 역량과 또 기업에서 요구 또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역량, 즉 인성 역량이죠. 이러한 인성 역량에 적합한 경험을 찾아서 스토리를 작성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자소서를 쓴다든지 면접을 볼 때 이 스토리텔링을 모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원래는 1박 2일의 현장 집중 교육을 통해서 이전 부족한 것을 체험하고 하는 교과목인데, 아마 이번에는 1박 2일 대신에 이틀 동안 10시간 정도 집중 이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10시간을 이수를 하게 되면 5주간의 수업을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5주간 수업은 이런 집중 교육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사 담당자 그리고 임원들의 어떤 모의 면접을 통해서 이런 성공적인 사회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함양시키는 과목인데요. 이거는
아마 집중 취업 교육에서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채용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성공적인 사회 진출에서 여러분들이 우위적인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이런 실전 주도 취업 역량을 함양하는 교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따라만 하기만 하면 눈에 보이는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과목 목표는 우리 학교 역량 중심의 대학에 관련해서 이러한 대인관계 역량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대인관계 역량은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직무 역량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 즉 이것이 이제 인성 역량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은 사실은 이제 대부분 공통 역량이라고 해서 인재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자신이 희망하는 기업의 인재상에 관련되어 있는 경험을 찾아서 그 역량 스토리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의 인재상이 도전 정신이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면접 때 그동안 어떤 일에 도전했던 경험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도전했던 경험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든지 말을 잘 못하면 그 회사의 인재상에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게 평가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희망하는 기업의 인재상을 잘 보고 거기에 맞는 경험을 찾아서 스토리텔링을 작성을 해서 면접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역량 스토리를 상대방 앞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면접 준비죠. 스피치에 대한 건데 그걸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만이 살 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자신이 경험한 역량 스토리를 쭉 그 항목별로 찾아서 그 작성을 한 다음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앉아서 혼자 그 비디오를 틀어놓고 연습해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말할 때 웃지 않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죠. 썩소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상대방의 신뢰를 줄 수 있는 이미지는 바로 웃는 얼굴이다.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도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평소에 뭐 웃는 표정을 잘 하는데 긴장된 상태에서 면접에 돌입하면 얼굴이 다시 굳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연습을 할 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습관을 갖자. 저도 지금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좀 웃는 표정을 짓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은 제가 그동안 쭉 연습을 해와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협업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한 입사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를 의미하죠. 또 다양하게 또 뭐 브라인드 입사 서류, 또 공공기관 NCS 관련 입사 서류, 그냥 자유형 입사 서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별해서 작성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신이 지원하는 회사에 맞게. 또 자신이 원하는 기업을 분석할 수 있고 해당 기업의 정보를 탐색하고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채용 환경 변화에 적합한 면접의 종류를 알고 현직 인사 담당자와 또 임원들의 모의 면접을 경험하는 거, 이것이 이제 사실은 교육의 목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교과목은 취업을 준비하는 교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위 역량으로 이제 정서적 유대 12시간 시수로, 이거는 이제 100%에서
100점 만점에 이제 12시간에 해당되는 걸로 따지면 프로테자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직이해 능력은 18시간으로 시수가 정해져 있는데, 정서전 유대는 그 직업 및 뭐 기업 인재 역량 중시 스토리텔링, 또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직무 및 기업 인재 역량에 적합한 경험을 선정하고 작성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요 정서전 유대를 높이는 것은 그 자기 분석을 통한 스토리텔링 작성이라고 하는 걸로 중간 과정에 나갈 겁니다. 그 교재에 뭐 1장부터 대부분 그 스토리텔링까지, 스토리텔링부터 시작해서 보면 한 5장 정도의 활동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조직 이해 능력인데, 이거는 18시간을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쭉 배운 것을 자 포트폴리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분석, 직무 분석, 기업 분석, 취업 전략 등을 고려해서 자신만이 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자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본인이 정말 취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작성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교과목 주별 내용을 살펴보면은 1주에는 이제 지금 하듯이 그 교육 내용 총정리와 평가 방법을 이야기하고, 또 두 번째 시간에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는 흥미 성격 분석과 스토리텔링, 우리 그 교재의 두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3주에는 재능 가치관 분석과 스토리텔링. 자, 우리가 저학년 때는 흥미 검사, 그리고 성격 검사, 또 다중지능 검사, 뭐 가치관 검사 이런 걸 하지만, 그걸 어떻게 취업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배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취업에 활용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이거를 함께 이제 보는 겁니다. 자, 4주에는 직업 분석과 스토리텔링,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를 분석을 해야 그 직무에서 어떤 직무 역량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야 자신과 매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정말 맞지 않는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무 분석은 필수적인 사항이죠. 그리고 이제 기업 분석과 스토리텔링. 자, 우리가 기업 분석을 왜 하느냐? 정말 저 기업이 내가 평생을 두고 들어가서 잘 살 수 있는 곳인가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과, 내가 저 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하면 무엇을 가지고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볼 것인지, 이런 것 두 가지를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주에는 이제 이력서 작성하기죠. 이력서 작성하기. 6주에는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하기를 하고, 7주에는 이제 면접 이미지 메이킹과 스피치. 이 면접 이미지 메이킹도 그냥 면접 장소에 관련해서 면접에 필요한 것만 뽑아서 간단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8주에는 중요한 채용 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인성검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우려했던 그러한 것들을 최초로 그 책으로 포함해서 간이 검사를 통해서 그 채용 인성검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9주, 10주, 11주, 12주, 13주는 그 이틀 동안 취업 지원처에서 운영하는 집중 취업 운영제에 참여함으로써 이수하는 걸로 이렇게 교과목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주에는 그동안 저 책에 있는데
이제 없는 것들을 책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잡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작성하는 건지 한번 간단하게 샘플도 한번 보여주면서 그 14주를 지나고 15주는 이러한 잡 포트폴리오를 발표문 피드백인데 비대면이기 때문에 발표는 생략을 하고 이거를 사이버 캠퍼스 과제란에 올려서 평가받는 그런 거 평가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성공 취업 실전에 대해서 제 소개하고 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다음 주가 아니고 이제 2교시부터 그 우리가 성공 취업 스토리텔링 1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